사람에게는 두 개의 다리가 있죠. 그런데 돈에는 네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두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2배 더 많은 돈에는 네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이 뜻은 사람이 돈을 따르는 것보다 돈이 돈을 따르게 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돈이 돈을 벌어오는 금액이 내가 직접 근로소득이죠. 직접 일을 해서 버는 돈보다 작아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역전이 됩니다. 내가 일을 해서 버는 돈보다 투자한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처음부터 2개의 다리 갖고 있는 사람보다 4개 다리 갖고 있는 돈이 더 빨리 벌어오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생각만 해도 희망이 생기죠? 기대가 커집니다. 과연 그런 날이 내게도 올까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에 투자를 하는 사람은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처음에 과연 이 돈이 그렇게 크게 불어날까? 라는 의심을 하면서 시작을 했겠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죠? 점점 자신감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주가의 폭락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마젤란 펀드 몇 번 말씀드리죠? 2700%의 큰 수익을 올린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에 가입을 했던 사람들이 반 이상이 손실을 봤다는 것 아닙니까? 주가의 폭락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해요.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원칙, 주가 폭락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은행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지키겠다고 은행에 넣어두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지키겠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은행에 넣어둔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돈의 가치 하락하죠? 사실 아닙니까? 누구든지 인정합니다.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에 버스 비용, 그때는 50년 전에 지하철 없었죠? 철도 비용, 또 외식 비용 얼마였습니까? 과자 가격이 얼마였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앞으로도 돈은 지금의 현재의 10,000원의 가치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돈이 자산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산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번 돈이 내 돈이 아닙니다. 모은 돈이 내 돈입니다. 명심하세요. 한 달에 300만 원 벌어요? 800만 원 벌어요? 그 번 돈이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모은 돈이 내 돈입니다. 얼마만큼의 자산을 모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쓰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한 달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모을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쓸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돈을 벌면 지출 따라서 늘립니다. 200만 원 벌던 사람이 지출, 500만 원 벌게 되면 그 지출 비용 늘어나게 돼요. 당연히 조금씩은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영원히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을 모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산 관리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 어렵고 까다로운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지금 실행 중에 있어요. 주가가 얼마이든 오르든 내리든 돈이 생기는 대로 무조건 주식에 묻어둔다라는 정확한 개념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돈을 벌고 관리하고 쓰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자산 관리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자산 관리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긴 흐름이에요. 항상 말씀드렸죠? 5년이 기본이라고. 왜냐하면 5년을 기다리면 투자했던 자산이 평균적으로 몇 배가 불어납니까? 2배로 불어납니다. 그때부터는 자산 관리에 더욱 자신감이 붙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몇 달, 1년 전후 되신 분들보다 3년 이상, 5년 되신 분들 자신감이 붙었죠? 확신을 하게 되죠? 자신의 현재 자산 상황이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의기소침해하고 늘 커 보이는 남의 떡만 바라봐서 안 됩니다. 우리가 댓글로 실적 발표하죠? 야, 나 이제 3천만 원, 4천만 원 모았는데 남들 보니까 4억, 5억이야. 야, 이거 당연히 큰일 났네. 나 이거 뭐 이루지 못할 것 같아. 늘 커 보이는 남의 떡만 바라봐서 안 돼요. 그 사람들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2천만 원, 3천만 원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보다 먼저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산이 불어난 거예요. 나도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든지 그 부러운 대산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상에 말씀드렸죠? 4년 전에 변액연금 1,000만 원 그걸 해약하고 시작한 분이 지금 3억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처음에 시작은 미약했어요. 아주 조금씩 사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 그동안 평생 5천만 원, 6천만 원 난 이런 돈 내 수중에 모아본 적이 없었어. 나 처음이야 살면서. 5천만 원, 6천만 원. 어떤 분들은 억대예요. 이렇게 조금씩 사 모으다 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내 생각 외로 꽤 많은 자금이 모이게 돼요. 그것이 원금 플러스 수익. 그런데 그것도 시작을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가능합니까? 당연히 시작을 해야죠. 우리는 이미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처음에는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확실하게 이 부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사람마다 부자의 정의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20억, 어떤 사람은 50억, 어떤 사람은 100억 원 돼야지 하겠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 아인슈타인은 복리의 힘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학적 발견이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이 복리의 핵심은 투자 원금뿐만이 아니라 재투자한 이자나 또 불어난 수익금에 대해서도 원금과 같은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게 복리의 핵심이에요.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 10만 원이 또 붙었어. 그럼 110만 원이 됐잖아요. 100만 원에 대해서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10%의 수익률이 붙어서 110만 원이 된 겁니다. 그 110만 원에 대해서 또 10%가 붙는 거예요. 주식 투자로 빈털터리가 되는 방법 있어요. 사고 팔고 아까 먼저 영상에도 주위에 30년 하신 분 4억 마이너스 했죠. 주식 투자로 샀다 팔았다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그 빈털터리가 되는 방법이에요.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꼭 그래야 돼요. 당장 내가 주식 샀다고 1년 내에 돈 크게 벌어.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것은. 그리고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시작 못한 분들 없으리라 생각합니다.